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11월 14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민주당 소속 두 남자, 좌파 도시 뉴욕의 생명 소중한 시장 에릭 아담스, 그리고 민주당 속의 공화당 의원이라고 불리는 웨스트버지니아 연방 상원의원 조 맨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눈길을 끄는 두 남자인데요. 우선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좌파 검사랑 짝짝꿍해서 대통령을 잡겠다고 설치는데 온 힘을 집중하는 이 사람. 어쩌면 본인이 곧 감방에 들어가게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진하게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선거 캠프의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을 수사 중인 FBI는 지난 애덤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지난주 애덤스 시장에게서 휴대전화 최소 2대와 아이패드 1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날 FBI 요원들은 시내 거리에서 애덤스 시장을 만나 그의 차량에 동승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자기기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트럼프 잡아주려고 얼마나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 있어 하고 애덤스의 피 맺힌 절규가 들리는 듯 합니다. 연방수사국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서 며칠 뒤 이들 기기를 애덤스 시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쨌든 현직 뉴욕시장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관련 불법 선거자금 모금 의혹 수사가 급속도로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FBI는 애덤스 시장이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튀르키예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 정부와 외국 국적자, 외국 단체가 연방 선거를 포함해 각 주나 시 등 지방선거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 이 애덤스 시장은 튀르키예. 도대체 그쪽 동유럽 나라들은 민주당과 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건지 다음 대통령 정부가 아주 속 시원하게 까발려주길 바랍니다. 앞서 FBI는 지난 2일 애덤스 시장의 선거자금 모금 책임자였던 브리아나 석스의 뉴욕시 브루클린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노트북, 서류 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연방수사국이 석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에 이민자 폭증 문제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를 만나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뉴욕으로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수사와 관련해 애덤스 시장은 가장 높은 윤리적 기준을 지키고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한편 어제죠. 10일 FBI는 애덤스 시장이 튀르키예 총영사관 신축 빌딩 사용 허가와 관련해 개입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1년 여름 뉴욕시장 선거 민주당 후보였던 애덤스 당시 브루클린 구청장은 데니얼 니그로 뉴욕시 당시 소방국장에게 전화해서 맨하튼 튀르키예 총영사관 건물의 사용 허가나 최소 임시 사용 허가를 내주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소방 안전상 이유로 이때까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애덤스 당시 후보의 전화 이후 튀르키예 정부는 소방 안전상 다수의 결함이 있었음에도 이 건물의 임시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소식통을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미국의 소방 허가, 정말 건물 신축에 엄청 까다롭고 시간 오래 걸리는 프로세스인데요. 시장이 개입해서 이걸 무마하고 건너뛰게 해줬다면 그야말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입니다. 브루클린 구청장이었던 애덤스 당시 후보는 맨하튼 신축 건물 허가와 직무 관련성이 없었지만 민주당 우세 지역인 뉴욕시에서 민주당 후보로 지목된 만큼 시정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였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임시 사용 허가가 내려진 뒤 불과 10일 뒤 튀르키예 정부는 튀르키예 하우스로 명명된 이 건물의 오프닝 행사를 열었습니다. 맨하튼 유엔본부 맞은편에 자리 잡은 35층 규모의 튀르키예 하우스는 외교관 주거시설을 비롯해 주유엔 대표부, 총영사관 전시공간, 기도실 등이 들어선 복합시설로 튀르키예 정부는 이 건물 건설비로 약 3억 달러를 들여 지어졌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애덤스 시장이 2021년 뉴욕시장 선거에서 튀르키예 정부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 대가로 인허가와 관련해 모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당 속 야당, 민주당 속 공화당 의원으로 불리는 조 맨친 연방 상원의원이 다음 선거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대신 내년도 대선의 제3의 후보로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한 공화당, 민주당의 득실 계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맨친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선거에 도전하지 않고 중도층을 통합하기 위해 쌀 것이다. 미국이 워싱턴이 국민들이 믿길 바라는 정도로 분열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가족, 자유, 민주주의, 존엄성 그리고 함께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를 대표하는 상원 의원으로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정책에선 보수적인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 내 주도 세력과 대립하기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공화당과 함께 찬성표를 던지기도 해 명성을 떨쳤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행보로 맨친 의원은 보수 성향의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상 유일한 인사로 평가됐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보수 성향이 강한 맨친 의원의 재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왠지 아시죠? 현재 상원의회가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인데 맨친 의원의 재선거 불출마로 의석을 잃게 되면 동률이 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바이든보다 35%포인트나 더 많은 득표를 받았고 나아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맨친 의원도 공화당 예비 후보인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에게 밀리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웨스트 버지니아는 공화당이 먹게 되는 거죠. 대통령 역시 이날 맨친 의원의 상원의원 불출마를 관련해 내가 짐 저스티스를 상원의원 후보로 지지했고 그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맨친이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맨친 의원이 내년도 대선에 제3후보로 출마하면 케네디 상원의원에 이어 제4후보로 출마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친 의원이 대선에 나설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층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수단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관련 소식입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유일한 흑인 후보 기억하실 겁니다. 팀 스캇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인데요. 스캇 후보는 8월 첫 번째 대선 예비 토론에서 스팟라이트를 별로 받지 못했고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에 비해서 더 뒤처진 상태였죠. 한 자릿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며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더니 결국 첫 경선 2달 앞두고 중도 하차했습니다. 지난주 세 번째 토론 참여를 위해 애를 쓰며 자격을 얻기는 했지만 다음 달 네 번째 토론 무대에는 기부자 자격과 투표 기준이 더 높아지는 과제에 직면하면서 자리에서 내려온 듯합니다. 물론 지지율이 낮고 어차피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 엄청난 돈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했겠죠. 처음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올인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긴 했지만 결국 지난달 말 대규모 광고 공세도 취소하며 중도 하차했습니다. 스캇 후보는 그래도 특통 다음으로 공화당 경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월 말에는 1,400만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3분기에 자금이 인상적이지 않게 모였다고 하는 거 보면 스캇도 앞으로 선거 자금이 문제가 될 것 같아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자인 헤일리 후보는 스캇이 공화당 예비선거가 그의 참여로 더 좋아졌다며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그를 계속 상원 의원으로 모실 수 있게 돼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살짝 까는 멘트일까요? 사실 스캇과 헤일리는 동일한 정치적 친구, 동맹자, 기부자를 많이 공유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약간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팍스뉴스에 팀 스캇 후보가 출연해서 내가 아이오와로 돌아갈 땐 대선 후보로서가 아닐 것이다 라면서 포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캠페인을 종료하는 것 외에는 다른 후보를 지지할 계획이 없다고도 강조했고요. 2024년 대통령 러닝메이트에 대한 생각도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마이크 펜스가 최초 탈락된 뒤 두 번째 중도 하차한 팀 스캇, 그리고 토론에 불참했던 후보 4명도 대선 출마를 진즉에 포기해서 지금 현재 7명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경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어쨌든 남은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론 드산티스, 니키 헤일리, 비벡 라마스와미, 크리스 크리스티, 아사 허친슨, 더그 버거입니다. 군소 후보인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2번, 3번째 토론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 아주 적은 금액의 캠페인을 열심히 벌이고 있고요. 더그 버건 노스다코타 주지사는 억만장자에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며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계속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은 군소 후보들의 잇따른 중도 하차가 있을지 계속 캠페인을 이어갈지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수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